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어떤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편하게 뭐 물어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쭉 했었고요. 저랑 그다음에 아산병원에 있는 선우성 교수님 두 명이서 진행하는데, 선우성 교수님은 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 지식에 대한 뭐 인제 고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주제를 잡고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결심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금연, 새해에는 꼭 담배 끊어야지, 야 이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연에 쪼끔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금연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뭐 담배 피우면 안 좋다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표들은, 이거는 인제 우리나라 통계예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2019 년도에까지 보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쫙 늘어나는 그런 추세들을 좀 보여준 바가 있어요.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더 늘어났죠. 네. 근데 인제 우리가 흡연하면은 '뭐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담배 피우면 뭐가 안 좋을까?" 물어보면 전부 다 폐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암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암 못지않게 많은 게 호흡기계 질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호흡기계 질환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심뇌혈관 질환, 이게 뭐냐면은 심근경색이라든가 인제 중풍이라든가 뇌졸중이죠. 인제 요런 병들이 흡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다들 뭐 심뇌혈관 질환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제 요거를 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인제 뭐 질병으로선 당연히 치료를 해야지 이런 중풍이나 인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만,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각국에서 나오는 이런 심뇌혈관 질환 관련된 진료 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는 뭐 내가 교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약 먹고 치료하지 않은 이상 교정이 잘 안 되는데, 흡연은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계 질환, 이 위궤양 혹시 알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위궤양 앓고 있으면요 병원에서 무조건 담배 끊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이 위궤양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식도의 관략근을 좀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소화기계 질환하고도 관련이 많다, 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암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보면 다 뭐 흡연하고 관련된 암 그러면 1 등은 다 폐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폐암이 제일 중요한 암이고, 그런데 이 암 중에서요 식도암이라는 게 있어요. 인제 식도에 생기는 암인데, 식도암은 어 폐암만큼 흔한 암은 아닙니다. 흔한 암은 아닌데 식도암이 생기는데 어떤 인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가, 이거를 봤더니 흡연이 거의 86%의 위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폐암이 78% 니까 한 10% 가까이는 식도암은 더 위험도가 높다, 인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제 폐암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호흡기계 암의 대표적인 거 후두암도 폐암 못지않게 인제 흡연하고 관련이 많고요. 식도암, 소화기계 암 중에 식도암도 그렇고, 그다음에 췌장암도 관련이 있다고 돼 있고, 위암도 관련이 있고요. 방광암이 생각보다 흡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게 담배를 피우고 나서 인제 고런 물질들이 어 피 속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콩팥에서 걸러져서 방광으로, 소변으로 배설될 때 이 방광에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더라. 폐에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온 이후에 배설돼서 나가는 데까지도 끝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그 이런 병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쇄성이라는 말은 뭔가 막혔다는 뜻이고, 폐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폐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성이라는 말은 급성으로 잠깐 생겼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래 간다는 건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로는 뭐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펄모나리 디지즈, 그래서 영어로는 COPD라고 많이 인제 되어 있습니다. COPD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거 폐기종이라고 하는 병인데, 폐기종이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강검진이나 뭐 할 때 CT를 찍었더니 폐 쪽에 CT 찍었더니 폐기종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폐 안에는 폐포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알갱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갱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흡연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폐포라고 하는 알갱이 퍽퍽 터져요. 터져 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 오밀조밀하게 조그맣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조그만 이렇게 입자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터져 가지고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시커멓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 기자에 종양 종자를 써 공기 덩어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문제냐면 얘는 폐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 교환을 일어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들어오면 교환이 되고 나가야 숨이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에어 트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갇혀 있는 상태가 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숨을 못 쉬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인제 요 밑에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됩니다. 만성 기관지염이 되는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천식이라는 병이 있어요. 천식은 알러지 때문에 염증이 순간적으로 확 생겼다가 이게 풀어지면은 다시 기관지가 넓어져서 숨 쉴 수 있는데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는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폐에서 쌕쌕 소리가 나기 숨쉴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천식과는 달리 이 만성 기관지염이 돼 버리면 폐쇄성 폐질환이 돼 버리면 이거는 영구히 그렇게 딱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숨을 못 쉬고 그 기관지가 좁아진 채로 인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병이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겠지만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동네에 시골 뭐 동네나 뭐 서울이든 마찬가지인데 어디 도시도 마찬가지고 시골 아니 뭐 동네 골목에 보면 담배 많이 태시는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컬럭컬럭 막 기침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요즘도 좀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담배 오랫동안 태신 분들이 결국에는 폐가 망가지면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숨을 쌕쌕거리고 그다음에 인제 뭐 가래를 끓고 계속 기침하고 인제 요런 병들이 생기는 거죠. 이 병은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만성 폐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요인은 흡연이에요. 결국에는 담배를 끊지 않으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 낫는 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COPD 만성 폐성 폐질환이 진단받은 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담배 끊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는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사실 뭐 1 시간도 부족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뭐 끝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 흡연율이 어떻게 됐느냐 요걸 한번 볼까요? 요게 참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전체 흡연율이요. 어 전체 흡연율이 지금 보시면은 2000 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남성도 줄고 전체도 줄어요. 그런데 하나는 여성은 별로 안 줄었어요. 여성은 별로 안 줄었고 청소년 흡연율은요. 2010 년도 때가 아마 제일 정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왜 줄까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가 뭐냐면 청소년 흡연율이 줄어들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청소년 때 한번 다 흡연을 시작하면은 성인이 돼서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청소년 흡연율이 준 거에 저는 캠페인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노담이라고 하는 캠페인들이 하는데 노담 캠페인이 네 댓글에 뭐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담 캠페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금연 치료와 관련된 보험 급여를 일부 인정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면서 흡연율이 계속 줄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연율이 줄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뭐. 옛날에는 그냥 담배 피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담배 한 대 피우려 그러면은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담배를 안 피니까. 그래서 '에이 뭐 나도 담배를 못 피겠다.'고 끊는 분들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제 '아이 그래 뭐 저기 나도 끊어야겠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시도조차도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들이 자꾸 서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쪼끔 아쉬운 점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쪼끔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쪼끔 줄어든 거는 맞는데 한 가지는 인제
여성들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담배는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배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연초를 피는 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옮아가는 게 아닌가 뭐 인제 요런 것들이 인제 쪼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 흡연율이 쪼끔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금연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형성됐다.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결심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한번 볼까요? 홍서희 님께서요. 청소년의 자녀분들 흡연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청소년 흡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지 마. 이거는 너는 뭐 피면은 어떻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청소년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워요. 설득시키는 게 어렵고 담배를 피워서 나쁜 점과 담배를 안 피워서 좋은 점, 노담이 왜 좋은지, 노담이 왜 그러니까 청소년 때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허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담배 피는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어른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들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좀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피워도 충분히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고 좋은 어른이 되고 있다. "너는 굉장히 좋은 아이다."라는 것들을 잘 인식시켜 주는 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피우면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벌을 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안 피워서 좋은 점들을 자꾸 인제 강조해 주는 것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자칩 매니아 님이 30 년간 담배 피웠던 분들이 인제 남편분이 담배를 금연학교 갔다 와서 담배를 끊었는데 이제 "너무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고거는 그건 좀 이따가 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피라이프 님께서 "새해부터 금연은 하고 싶은데 그나마 전담이 덜 해롭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약간 논란은 있어요. 논란은 있는데 왜냐하면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에 비해서 역시 발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덜 나오는 걸로 입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대평가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10년 전인가 어떤 무슨 학회에서 패널 토의를 하는데 패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냥 일반 담배가 갖고 있는 해로움이 100 이라면 전자담배가 갖고 있는 해로움은 한 5쯤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게 이 뉴스에 나오면서 마치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은 일반 담배보다 5% 밖에 안 된다. 이제 요렇게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막 그게 뉴스에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뉴스예요. 그건 팩트가 아니고요. 그냥 패널 토의에서 한 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100대 5로 그냥 주장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어떤 특정 물질이 얼만큼 나오는가를 비교해 보면 좀 적게 나온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또 어떤 보고는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벤조피렌이라든가 뭐 일종의 어떤 그런 물질들은 발암 물질들은 전혀 줄지 않았다. 내지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것도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 말고 권련형 전자담배라는 것도 있죠. 이거를 담배잎을 쪄 가지고 피우는 요런 형태의 담배들은 오히려 탈의 양이 더 많았다, 일반 담배보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자담배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덜 위험하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도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우리나라만 뭐 되게 보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보건 관련된 어떤 지침상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 흡연보다 덜 해롭거나 더 안전하니까 이걸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어디에도 권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연을 하신다 그러면 전자담배를 전담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단칼에 끊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어 좋을 거라고 인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다음에 인제 금연을 결심했을 때요. 이런 게 있어요. 금연은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성공 못 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놀려요. 막 "야 넌 또 금연하냐? 또 금연하냐?"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계속 금연을 시도를 해서 몇 번의 과정을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5 개의 단계로 나누는데 고려 전 단계 이건 뭐냐면 나는 아예 담배 끊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인제 이런 걸 물어봐요. "담배 끊으실래요? 끊을 생각 있어요?" 그러면은 "아 지금은 끊을 생각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고려 전 단계. 이런 사람들한테 담배 끊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어차피 거부감만 크지 담배를 안 끊어요. 그다음에 인제 고려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컨템플레이션인데 요거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끊자니 좀 아쉽고 이거 어떡하죠?' 이게 고려 단계. 준비 단계라고 하는 거 그다음 단계인데 preparation 얘는 나 진짜 인제 끊어야 돼요. 인제 언제 끊을 거예요? 아우 네 뭐 되는 대로 빨리 끊을 거예요. 이거는 준비 단계. 그다음에 실제로 금연을 시작한 거는 실행 단계, 그다음에 6 개월 이상 금연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 유지 단계 이렇게 5 개로 나눠요. 근데 이걸 왜 나누냐? 이거 나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단계인지 가만 보면 여기 PC라고 써 있는 건 프리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고려 전 단계, C는 컨템플레이션에서 고려 단계, PA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고려도 안 한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는 시도를 얼마나 하냐? 20%도 안 해요.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인제 시도를 해요. 그리고 '나는 진짜 끊어야지.' 하는 사람들 거의 80%쯤 돼야지 실제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위에서 잘 말해서 담배를 끊을 생각만 갖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담배 끊을 생각 없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고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결국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잔소리만 되는 거지 끊을 생각이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이 사람이 끊을 마음이 생기게끔 잘 유도하는 거. 이런 단계를 잘 거쳐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금연을 왜 못할까요? 내가 왜 금연을 왜 못하는지를 이제 흡연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왜 금연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금연해야겠다.' 생각하다가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내가 왜 금연해야 돼? 난 그냥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 이건 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거고 남들이 봤을 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지. 넌 이거 의지 부족이야. 의지 박약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독에 대한 이 정의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원래 내 의지의 어떤 의지로 뭔가 조절하려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언가에 자꾸 어떤 물질이라든가 행동을 정신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행하든지 그거를 계속 어쩔 수 없이 자꾸 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을 중독이라고 이제 다 의학적으로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니코틴은요 진짜 중독성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많은 리포트들 건강 보고서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니코틴의 중독성은 뇌에서 아주 빠르고 강하게 도파민 분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파민이란 물질은 요즘에 인제 많이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뇌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 나오면 굉장히 뭐랄까 pleasure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느낌, euphoric하다고 해서 굉장히 뭐 다행감, 편안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 도파민을 아주 빠르고 강하게 분비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니코틴이. 니코틴을 흡입하면 뇌에 도착하는 데는 10 초밖에 안 걸리고 그 니코틴이 다 사라지는데 한 2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2 시간쯤 걸리고 나면 니코틴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또 니코틴을 찾게 되는 이런 중독성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니코틴은 뭐 코카인이라든가 암페타민, 오피오이드 같은 뭐 이런 몰핀 뭐 이런 마약류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의 그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되면 우리가 굉장히 끊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니코틴 중독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독의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딱 줬을 때 그걸 했더니 굉장히 좋아. 야 이거 하니까 좋은데?' 이거는 이제 positive reinforcement 우리말로 긍정적 강화라고 불러요. 긍정적 강화가 생기면 '와 이거 되게 좋다.'라고 우리가 몸이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craving이라고 해서 인제 막 갈망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이거 난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없지?' 라고 하고 막 그걸 찾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이거를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 우리말로는 부정적 강화. 있으면 좋다고 느끼지만 없으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댕기면 그다음부터는 아우 막 못 참아요. '난 계속 이거 할래, 할래.' 하고 그거를 찾는 seeking behavior 막 찾아 헤매는 행동을 하다가 다시 그거가 딱 들어가면 '와 이거 너무 좋구나.' 유포릭한 상태. 이게 중독의 거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뭐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뭐
마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쇼핑 중독도 똑같아요.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해 보니 좋아. 그런데 못 하게 해. 그러면 막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 하고 어떻게 좀 빨리 하고 싶은데.' 하다가 딱 하면 너무 좋아.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코틴이 중독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이거 뇌인데요. 다 영어로 써 있어 이게 좀 어렵지만 여기를 뭐라 하면 우리가 변연계라고 불러요. 변연계, 메조림빅 시스템. 변연계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연이라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의 변화를 관장하는 부위가 여기 변연계인데 여기 안에 보면 여기 VTA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니코틴 수용체가 있어요. 요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이 딱 붙으면 요 앞에 요 이거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전두엽 앞쪽에 뉴클레us 액컴ben스라고 해서 요 부위에서 도파민이 확 쏟아져 나요. 확 쏟아져 나오면 '우와 좋다.' 이걸 느끼는 거죠. 이거를 뭐 도식적으로 보면은 요게 인제 니코틴 이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신경인데 요게 니코틴이 이렇게 딱 들러붙으면 여기 도파민이란 물질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우와 좋다.'라고 하는 리워드를 받는 거죠. 그런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부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그거를 더 찾게 되는 인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담배를 피면 '우와 좋구나.'라고 하는데 없으면 얘네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니코틴 수용체들이 니코틴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못 참고 또 니코틴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래서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들을 과정되거든요. 이렇게 보상성과 금단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의지만으로 끊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잠깐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잠깐만 그 위에 피디님 잠깐 위에 거 아까 뭐가 있었는데요. 담배를 20 년차 태우고 있는 애연가인데 새해 들어 금연하려고 하는데 어 금연 잘할 수 있는 고거 인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인제 오케이. 그다음에 최유민 님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더 순한 느낌에 더 많이 핀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자담배로 바꾼 것도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니코틴 함량이 적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몸에 안 좋다는데 좀 그래도 좀 함량 낮은 걸 피자. 타르 함량 낮은 걸 피자. 근데 피면 양이 점점 늘어서 또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 똑똑 님께서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담배 밥 먹고 또 담배 체중도 53 킬로 나가는 분인데 방법이 없겠느냐?" 요것도 인제 지금 요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니코틴에 중독됐나 아닌가를 살펴보는 방법이 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인제 파거스트룸이라고 하는 질문지인데 어 전 세계 다 똑같이 요걸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냐?" 5분 이내?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거의 바로 피는 거죠. 30분 이내, 1 시간 이내, 1 시간 이후. 그다음에 금연 구역에서도 도저히 흡연을 참기가 어렵느냐. 그러니까 뭐 극장 같은 데 가 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서 몰래 피냐.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요즘에는 이 질문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 교회, 극장, 도서관이 아니라 도로에 금연 표시가 있어도 피느냐. 이제 그게 있겠죠. 그다음에 하루 중 어떤 담배가 가장 맛이 좋으냐? 아침에 첫 담배냐? 다른 때 피우는 담배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루에 얼마나 피우냐? 10개 피 이하냐? 이건 흡연 양이 얼마냐? 5번 질문을 볼까요? 아침에 몇 시간 동안 몰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냐? 아니냐? 여섯 번째는 몸이 아파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냐? 아니냐? 요 질문을 해 가지고요.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3점 이하면 니코틴 중독이 좀 낮다. 4 점에서 6점 정도면 중등도의 니코틴 중독이다. 7점 이상이면은 매우 니코틴 중독도가 높다. 근데 제가 봤을 때 7점 이상의 니코틴 중독도가 높은 분들은 의지만으로 끊기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약물 치료를 쪼끔 하시면 게 훨씬 더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만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나 담배를 피우냐? 아침에 첫 담배가 가장 좋으냐? 아침에 일어나서 좀 담배를 몰아 피우냐?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가 왜 이런 질문이 생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니코틴 반감기가 한 2 시간 정도 되네. 그러니까 인제 1 시간 정도 지나고 2 시간쯤 되면은 니코틴을 채우려고 담배를 사람들이 자꾸 피게 되는데 밤에 잘 때는 담배를 못 펴요. 밤에 자는 동안은 그죠. 자는 동안은 담배를 못 피니까
뭐 6 시간을 자든 뭐 7 시간을 자든 8 시간을 자든 뭐 4 시간을 자든 자는 시간 동안 담배를 못 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뇌 안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가 니코틴 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못 참고 빨리 니코틴을 줘야 되는 사람일수록 아침에 그거를 많이 채워 줘야지 겨우 밤에 못 채운 니코틴 농도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일수록 니코틴 중독도가 높다. 이제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그 똑똑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담배 밥 먹고 또 담배, 담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이분은요 니코틴 중독도가 엄청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좀 이따가 인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할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약물 치료를 같이 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쪼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흡연 금연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니코틴 중독도로 관련된 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사실 아까 보여 드렸던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니코틴 중독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약물 치료를 하는 거 니코틴 대체법, 니코틴 패치 같은 거 붙이는 거 요즘에 인제 스프레이도 들어온다고 돼 있고요. 예 고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제 바레니클린이라는 약도 있고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도 있어요. 부프로피온은 원래 우울증 약인데 이것도 금연 치료제로 써요.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냐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한 거에서는 바레니클린의 6 개월 금연 효과 비율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바레니클린을 써 봤어요. 환자들한테 많이 써 봤는데 금연 성공률이요. 저는 바레니클린 썼을 때 40%가 아니고요. 거의 60% 이상이 나왔어요. 거의 절반 이상. 바레니클린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 다 담배를 끊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와요. 다시 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아 이거는 약물 치료는 끊는 첫 번째 과정에선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약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행동 치료라고 한 건 이제 동기 강화, 인지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제 금연할 때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의지가 가장 중요해. 야 너는 의지 부족이야. 너 의지만 있으면 담배 끊지 왜 못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제 생각은 맞아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일단 못 해요.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좀 적절한 요령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극적인 약물 치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야 담배 끊으려고 약까지 먹냐?" 근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니코틴 중독이라니깐요. 중독이라 약물 치료 없이는 못 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서라도 끊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행 방법이에요. 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물어봤잖아요. 실행이에요. 1번 왜 금연하는지 생각해 보자. 2번 왜 금연하는지 생각해 보자. 3번 왜 금연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1, 2, 3, 4, 5, 6을 자기가 다 똑같은 얘기해서 오타가 아니고요.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금연을 하려고 했지?'라는 거를 매일, 매 순간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금연의 의지가 생겨요.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의지만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의지가 무너지는 건 '에이 그래 뭐 그냥 피지 뭐.' 왜 금연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덮어 버리고 '에이 그냥 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연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케이. 맞아. 나는 이래서 담배를 끊어야 돼. 이래서 끊기로 했지. 그래. 그럼 피지 말자.'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인제 금연 클리닉을 해 보면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처음에 흡연 일지를 써 보라 그래요. 그러면 끊기 전에. 언제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운지 보면 매일 담배는 언제 어디서 왜 누구랑 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딱 얘기하는 게 딱 어느 시점이 되면 출근하러 딱 나와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선 금연이라서 못 피는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서 어느 골목을 딱 들어서면 여기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니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나갈 때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파트 단지 옆을 빡 돌리면 창문을 자연스럽게 열면서 담배를 딱 입에 문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항상 정해져 있대요. 항상 정해져 있고 아침에 직장에 가 가지고 아침 회의 끝나면은 일단 김 대리 누구 불러 갖고 눈 딱 마주치면 "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가자." 그러면은 자판 코피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루틴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루틴하게. 그다음에 '내가 언제 가장 담배를 피우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점심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점심 사 먹고 집에 돌아간 이게 집이 아니죠. 직장으로 인제 다시 복귀하는 길에 그때는 길에서 진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이건 인제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이거 식구땡이라고 부릅니다, 식구땡. 밥 먹고 나서 한 대 탁 피는 거. 너무 피우고 싶다.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이거 한 대 탁 피면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딱 있어요. 그다음에 유혹을 이기기 힘든 경우가 있죠. 회식, 특히 술자리. 일단 술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야 나가서 한 대 피자." 이러면은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게 나가서 한 대 피워야 돼. 그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담배 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와 씨 나도 이거 좀 따라 나가서 같이 피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유혹이 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 행동 치료. 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해야지 행동으로 이거를 어떻게 교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드리는 말씀인데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 피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 길로만 가면 그 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길에 들어서면 너 원래 담배 피잖아. 담배 한 대 꺼내 봐."라고 뇌가 계속 자극을 줘요. 그럼 그 길에 들어서면 '아 담배 없네. 담배 어떡하지?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한 대 사야지.'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길 말고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쪼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면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거기서는 흡연 욕구가 많이 줄어요. 참을 수 있어요. 회의 끝나고 김 대리랑 눈 딱 마주치면 "야 나가서 한 대 피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가 늘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회의 끝나면 아예 김 대리를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잠깐 자리를 피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쪼끔 버티고 오면은 또 괜찮아지는 거죠. 대체제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심 먹고 직장 돌아오는 게 너무 피고 싶어? 그러면 나가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 와서 당분간은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당분간은 도시락을 싸 와서 그걸 먹고 흡연 욕구를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한 대 피고 싶으니까 빨리 양치질 확 하고 입을 개운하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그다음에 퇴근할 때 막 담배 한 대 피고 싶어? 퇴근할 때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게끔 계속 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머리를 채우면 흡연 욕구를 좀 줄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 나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금연 중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야 돼. "야 나 금연 중이야. 나 인제 금연 올해 시작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말 안 하고 꿍 하고 '나 혼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옆에서 들어오는 유혹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도 가만 보시면 그래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 앉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흡연자는 흡연자들끼리 앉고 금연자는 비흡연자끼리 몰려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금연하려고 하면 흡연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부러 비흡연자들 사이에 앉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야 너 담배 피러 가는데 안 가? 너 맨날 나가잖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 사실 담배 끊기로 해서 인제 담배 안 피워." 그러면 비흡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너 잘했다. 야 그래. 잘 생각했어." 다 옆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금연할 때 이게 필요해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고 또 방해가 되는 게 있는데 금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은 이거 하시면 좋은데 뭐냐면 첫 번째 가족들한테 알려요. 제일 중요한 가족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한테 "나 금연 중이라는 거 알려." 막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기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뭐 데스크 위에 "현재 금연 중." 뭐 이런 거 갖다 써서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금연 파티를 여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가족들끼리 애들이랑 애기 아빠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금연 뭐 외식도 하고 하면서 "왜 오늘 무슨 날이야?" 그러면은 내가 오늘 금연하기로 해서 금연 파티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족들 다 박수치고 잘했네. 잘했어. 아빠 최고." 당신 진짜 너무 생각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한테 제약을 주는 거예요. 제약을 줘. 나 흡연하면은 나 금연한다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다 파티까지 했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제약을 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금연 중이라는 표식을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내 방 앞에 현관문 앞에도 현재 금연 중, 차에도 현재 금연 중 계속 써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지금 금연 중이야. 그래 담배 참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흡연하는 길에 방해 요소를 둔다는 게 뭐냐면 아까 뭐 길을 딴 데로 돌아가라는 것도 방해 요소고요. 이런 거예요. 베란다에 나가서 한 대 핀다? 그럼 베란다까지 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란다 문 앞에 화초를 쫙 깔아 놔 가지고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든가 뭐 문 앞에 뭐
딱 뭐 금연 뭐 좀 해 가지고 뭐 한번 담배 피러 나가려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단계를 거쳐야지만 담배 피러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아 귀찮고 귀찮은 것도 있지만 '아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담배를 피려고 내가 금연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흡연하러 가는 길 요소의 방해 요소들을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을 쪼끔 줄일 수 있는 아니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연의 방해 요소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족들의 잔소리. 이거는 아까 가족들한테 알리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족들의 잔소리 "담배 왜 안 끊어? 아빠 담배 끊어야지. 아 여보 담배 안 끊을 거야?" 이런 잔소리들을 받으면 끊고 싶어 왜 그리고 우리 학생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 그랬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은 그 말만 듣는 순간 갑자기 "아이 공부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연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자꾸 "담배 안 끊어? 왜 안 끊어? 왜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해?"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끊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자꾸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응원. 그래서 인제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빠는 담배 끊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는 담배 끊을 수 있을 거야. 너는 담배 잘 끊을 수 있어. 우린 널 믿고 있어." 이렇게 자꾸 응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위에 막 동료들이 "나 금연해. 이번 올해는 금연하기로 했어." 그러면 막 비웃어요. "아유 너 뭐 금연을 할 것 같아? 야 내" 이렇게 비우는 놀림 이런 것들은 정말 단호하게 딱 잘라야 돼. 거기에 내가 막 너무 창피하면서 "아이 그지 나 진짜 아이 그냥 한번 해 보려고. 아이 너 될까?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단호하게 "아니야. 나 이번 진짜 할 거야. 니네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나 진짜 잘할 거야. 난 하는 거야." 해서 동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너무 개인적인 술자리 뭐 회식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자꾸 술자리를 가지면 왜냐면 술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자기 의지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를 너무 자주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의 개별적 행동이 가능한 상황 이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금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은 "아 그냥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일 때문에 혼자 어디서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학생인데 자취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금연은 옆에서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초리가 있고 잔소리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금연을 좀 성공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되는 이런 요소들이 주위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 이러면 사실은 쪼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라. 뭐 인제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흡연 욕구를 극복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커피를 마시면서 자꾸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은 그냥 물을 마셔라. 그다음에 뭐 쪼끔 연한 녹차를 마셔라. 이게 영어로는 something to else라고 해서 다른 무언가를 해라라고 그래요. 핸드폰 게임, 낙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그거 하는 동안에 흡연에 대한 욕구를 잠깐 잊거든요. 그래서 자꾸 흡연 욕구가 있을 때마다 무언가 다른 걸 해 가지고 그 욕구를 대체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다. 그다음에 새로운 취미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어요. 안 하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 안 하던 뭘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취미에 빠지면 흡연 욕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인간관계. 어떤 늘 만나던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은 저 사람 담배 피는 거 다 알아. 내가 담배 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는 내가 담배 피는 걸 몰라.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담배 안 피는 걸로 새로운 세팅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흡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찾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담배를 끊었을 때 한참 안 피웠을 때 나한테 스스로 "야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구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 끊으면은 뭘 쓰고 뭐 한 3 개월 끊으면은 그러면 인제 뭐 나한테 스스로 뭐 선물도 사 주고 뭔가 이런 거를 자꾸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이 자체가 새로운 행복으로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시도들을 자꾸 하는 게 좋고 세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버티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되고 쪼금 있다가. 쪼금 있다가 필게. 아 지금 되긴 하는데 지금 펴도 되긴 하는데 쪼끔만 더 있다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안 피는 걸 더 늘리고 1 시간 참고 2 시간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 지금 피기 좀 그런데 쪼끔 더 있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끄면 흡연 욕구가 나오는 그 시간을 살짝 넘기고 나면 그냥 훨씬 흡연 욕구를 줄여서 견딜 만하더라. 그래서 시간을 끌도록 자기 스스로 마인드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연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 연구를 해 보면 많은 금연 시도한 사람들한테 자 금연 시작 하고 나면 예 금연 100 명이 시작을 했으면 시작하자마자 주르르르륵 담배 피러 다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첫 한 달 약 한 30일 정도 지나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약 먹은 사람, 약 안 먹은 사람 뭐 각각 종류를 다 해본 건데 일단 다 똑같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경사가 완만해진다. 무슨 소리냐면 한 달 안에 필 사람들 다시 다 피는 거고 한 달 동안 끊으면 그다음부터는 버티기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90일 정도 석 달쯤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유지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3 개월만 잘 금연을 유지하면 그다음부터는 버티는데 동력이 생겨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환자들한테. 이게 뭐 저는 인제 결혼한 지 한 20 년쯤 돼서 뭐 이런 감정이 인제 굉장히 무뎌졌지만 근데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네 뭐 그런 거예요. 남녀가 헤어졌어. 저는 와이프가 첫사랑이라 이런 경험은 없어요. 예 근데 근데 남녀가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상대방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금연이 이거랑 똑같아요. 헤어지고 나면 담배랑 헤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뭐만 있으면은 '그 사람 전화 다시 한번 해 볼까? 문자 보내 볼까? 카톡 보내 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쌓이는데 담배도 똑같죠. 금연하고 나면 처음에 한 몇 달 동안 계속 '담배 다시 피우면 안 될까? 피우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런데 이별하고 6 개월,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옛날 첫사랑?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애가 있었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기억은 나지만 '그 사람하고 지금 꼭 사귀어야 되겠다. 다시 사귀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금연이 똑같습니다. 금연이 딱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잊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얼마간만 잘 버티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잘 버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도 계속 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해 봐라. 오늘은 사실은 제가 약은 뺐어요. 굳이 약 얘기까지 하긴 좀 그래서 약 얘기는 뺐고 어 이런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행동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니코틴 중독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약물 치료는 반드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제 얘기 질문 잠깐 볼까요? 감자탕 보글보글 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관지가 담배를 너무 싫어하고 냄새는 더더욱 싫어하는데 꼴초가 있다 친구가. 금연 패치가 도움이 될까요?" 니코틴 패치인데요. 니코틴 패치는 제가 인제 니코틴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니코틴 중독인데 이런 많은 대체제들 보조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니코틴을 흡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몸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패치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흡연에서 나오는 니코틴은 나오지만 뭐 타르라든가 뭐 벤조피렌이라든가 뭐 TSNA라고 해서 이런 무슨 니트로아민 뭐 니트로산인 뭐 아민 뭐 이런 발암 물질들은 뺐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인제 그게 그런 건데 니코틴 패치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니코틴이 담배를 피면은 뇌에 10초 만에 확 도달해 갖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확 쏟아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주면 니코틴이 천천히 분비돼요. 천천히 분비되면 도파민도 천천히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갈망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쪼끔 채워 주는데 이제 완전히 담배 피는 것만큼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채워 줬으니 그냥 참을 만하다. 이제 약간 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너무 꼴초다. 막 하루에 막 한 갑 반 두 갑씩 피고 막 너무 나면 핀다. 그러면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 니코틴 중독도가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니코틴 패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거죠. 송파리 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액상형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괜찮을까요?" 무니코틴이란 건 니코틴이 안 들어 있고 그냥 훈연 그 수증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구도 있어요. 무니코틴이니깐 아무래도 어 중독도 니코틴 중독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니코틴 베이퍼링이라고 하나요? 이 무니코틴 훈연 저기 그 수증기를 내뿜는 이 담배 안에서도 그 안에서 화학 물질 때문에 발암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무니코틴이든 아니면은 액상형 전자담배 어떤 거든 이런 형태의 담배를 피우는 분들 중에서
연초를 안 피고 이것만 피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피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연초를 같이 피고 나중에 다시 연초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단칼에 끊는 거가 권장되고 아까도 말씀드렸 단칼에 끊는 걸 권장하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탄다 혹은 담배 양을 줄여가면서 끊겠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감염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긴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생활 이야기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공황장애랑 불안증이 있다. 이제 불안장애 일종이죠, 공황장애가. 약으로 이제 항불안제를 드시고 있는데 담배를 안 피면 너무 힘들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를 안 피워서 힘든 거는 공황장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니코틴 중독 때문에 힘든 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공황장애와 관련된 항불안제를 드시면서 그 약을 처방해 주는 정신건강과 그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바레니클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항불안제나 항우울증 약 중에서도 아까 부프로피온 같은 거는 이제 조금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금연에 관련된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지락 술집님께서 장기적으로 금연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냐 바로 끊는 거 무리일 듯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려 전기냐 고력이냐 준비기냐 이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고려 전기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고려기까지는 올려야지 하고 뭔가 이런 단계를 스스로 밟아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고려 전기인 사람한테 단칼에 바로 끊어라. 그건 여기 무리라고 쓰셨는데 그건 무리예요. 그건 누가 봐도 무리여서 고려 전기일 경우에는 고려기로 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담배를 끊을 생각을 일단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게 이제 우선 중요하고 만약에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전자담배로 갈아탄다 혹은 감염법이라고 해서 뭐 한갑 피던 거 반갑으로 줄이고 뭐 4분의 1갑으로 줄이고 이렇게 감염해가지고 양을 연초에 양을 줄여가면서 끊는 거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단칼에 끊는 게 절연법이라고 하는데 절연법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단칼에 끊을수록 하는 게 좋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금연 후 체중이 너무 불었다. 이런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금연 후에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중이 느는 거가 싫어가지고 담배를 못 끊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 체중이 언제 느냐면 담배를 끊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체중이 좀 느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는 한 6개월 내에 체중이 느는데 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체중은 원래 돌아옵니다. 되게 돌아오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다시 담배를 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악순환만 거듭하는 거가 돼서 그래서 체중이 조금 늘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금연을 계속 지속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예, 천천히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지고요. 서트 뮤직님, 선생님은 금연을 얼마 만에 성공하셨나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담배 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담배 피다가 레지던트 때 담배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완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희 와이프인데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였는데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네, 존댓말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와이프 되게 지금도 네,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분인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담배 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알아요. 냄새도 나고 뭐 담배 흡연 냄새도 나요. 근데 의사가 담배 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했더니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담배를 끊으라고 한 번 연애 중인데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딱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끊으실 건 아닐 것 같고요. 틀림없이 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넌 담배 끊을 거라고 난 믿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잔소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제 그때 금연 시절 그전에 금연 시 제가 어 본과 4 학년 때를 제 별명이 어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라는 게 제 별명이었어요. 맨날 담배를 끊는다고 담배를 안 사요. 그리고 애들한테 "야 이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 한 대만 줘." 이러고 애들한테 맨날 담배를 얻어 피우고 그래 갖고 그게 제 별명이 시도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렸느냐? 한 5-6년 걸렸어요. 5-6 년.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끊었어요. 어떤 특정 시기가 오면 반드시 끊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고 안 하면은 못 끊는데 하면 끊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뽀삐님 흡연자 비흡연자 셋 다 같이 해야 되냐. 이거도 되게 이슈인데요. 비흡연자한테 간접 흡연인데 간접 흡연율이 우리나라 간접 흡연율이 생각보다 꽤 높게 측정이 됐어요. 보고가 됐는데 이런 담배를 피웠을 때 옷에 이런 것들이 배느냐? 뵱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기가 있어서 집에선 담배를 당연히 안 피지만 밖에서 담배 피우고 와서 아기를 안으면 자기 손이나 옷에 묻어있던 그 담배 성분들이 아이한테 옮아갈 수 있다라고 실제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옷이나 이런 거에도 묻어있냐? 묻어있습니다. 그러면 세탁을 같이 해도 되냐? 근데 이제 세탁을 했을 때 이게 세탁 과정에서 비흡연자의 옷에 흡연자의 그런 성분들이 묻어가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같이 하기 싫다 그러면 따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같이 해서 안 될 이유는 없다. 네. 세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금연 103일째. 존리님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90일 넘었잖아요. 석 달 넘었잖아요. 이제 성공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온 겁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모모님께서 니코틴 껌 효과가 있을까요? 니코틴 껌도 마찬가지, 니코틴 패치랑 마찬가지. 계속 몸에다가 니코틴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참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뭐랄까 니코틴 중독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만 갖고는 어렵지만 습관적으로 특정 시간대만 담배를 피는 게 바로 이 딱 몸이 딱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잘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 같은 걸로 잘 미리 니코틴을 충분히 줘가지고 그거를 참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성공률 높아집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막 떠들다 보니까 벌써 55분째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금연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하지 않을 뿐이고 성공할 때까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자꾸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이런 큐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면 좋은 결과로 나와서 내년에는 2026년도 1월에는 내가 2025년도 1월에 그리고 담배를 끊었지라고 1년 전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